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하셨나요? 돈 벌려고 일터로 향하죠. 그쵸.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똑같습니다. 업무를 위해서 오랜 시간 일터에 머무르는 우리 노동자들, 그만큼 근로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근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슈픽 주제,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한 근로 환경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면 코로나19로 달라진 일자리 환경을 한눈에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로 환경 조사는 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3년마다 작성되는 국가 승인 통계입니다.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코로나19 유행이 근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 가장 큰 변화,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해서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게 큰 변화이지 않을까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직업에 대한 전망평가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긍정평가는 40%에서 35%로 감소를 했고요. 네.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6개월 안에 내가 실직을 할 것이다 라는 걱정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임금 근로자보다는 코로나19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가, 그리고 임금 근로자 중에서도 임시직, 일용 근로자가 더 부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수치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용 근로자 16%, 자영업자 27%만이 일자리 전망이 좋다라고 응답을 했고, 임금 근로자 28%가 긍정 응답을 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자리도 줄고 생계 유지도 어려워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울증을 앓는 경우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건강 상태는 좀 어땠나요? 근로자 건강 상태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일하다 보면 허리야, 뒷골 땡기고 막 어깨 아프고, 네. 귀 아프고, 막 쳐다보고 막 눈 아프고 막 이렇잖아요. 실제로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느끼는 비중이 아주 작았습니다. 만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 두통, 제가 말씀드린 눈의 피로, 수면 장애, 너 온몸이 그냥 다 고장이 났다라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 여건이 악화하면서 자신의 직업에 대한 불안감과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몸도 마음도 굉장히 안 좋아지다 보면 이걸 누군가에게 좀 털어놓으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래서 자연히 좀 치유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만나는 것도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재택근무가 늘면서 동료와의 관계가 멀어진 것. 저가 딱 이 경우입니다. 잘 못 만나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의 한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도움이나 지지를 받는다라는 응답이 69%에서 60%로 떨어졌고요. 상사의 도움과 지지를 받는다라는 응답은 64%에서 58%로 낮아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문화로 직장 내 소통이 적어진 점, 그리고 개인화와 경쟁 심화 등이 이런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연구원 측의 설명입니다. 반면 이 3년간의 변화 중에서 또 다른 큰 것 중에 하나가 근무 시간의 변화예요. 주 68시간이었는데 이게 52시간으로 줄어들었죠.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이 장시간 노동 관행 확실히 나아졌습니다. 2018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됐기 때문인데요.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8%, 그중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라는 경우는 13%였습니다. 각각 2017년보다 11% 그리고 8% 줄어들면서 좀 변하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노동의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가 그럴까 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사업장 규모가 적은 곳이 서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좀 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가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 먼저 시행이 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주 52시간 이상 일한다는 응답이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33%, 서비스나 판매 종사자는 27%나 됩니다.
업종별 근로 시간 편차도 그만큼 아직은 크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양적인 강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무 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매우 빠른 속도로 일한다라고 답을 한 비율이 17%, 엄격한 마감 시간에 맞춰서 일한다라는 비율이 18%로 모두 2017년과 비교를 해봤더니 줄었습니다. 근로 환경에서 무엇보다 또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게 안전일 것 같습니다. 네. 안전 부분은 어땠습니까? 네, 약 13%에서 23%의 취업자들이 환경 위험에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물, 화학적 위험에 노출된 예도 있었는데요. 연기, 먼지 등의 흡입 이런 거에 노출된 경우가 15%로 가장 많았습니다. 네. 각 항목 모두 2017년과 비교를 하면 줄어든 수치긴 한데 여전히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입니다.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도 시행이 된 지 이제 2년이 지났는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개선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개선됐다라는 표현을 저희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네. 언어폭력을 경험한 취업자의 비율이 3년 전 4.8%에서 5.4%로 증가를 했습니다. 신체 폭력을 경험한 취업자, 성희롱을 경험한 취업자 마찬가지 양상입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노동 현장에서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더 시달렸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언어폭력에 시달렸다라고 말한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0.7% 더 높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성희롱에 시달렸다라고 응답한 사람도 당연히 여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시행된 지 2년이 지났는데 네. 나아진 게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걸 법적으로 다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만큼 네. 직장 전반적인 기본적인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한 컷 이슈 짚어보죠.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최근에 기업들 사이에서 연공주의를 파괴한 세대 교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은행권에서는 어떨까요? 이자로 많은 돈을 벌고 있는 우리 은행권에서는 디지털 사업 중심으로 기존 은행 출신이 아닌 외부의 젊은 인재를 영입하는 게 최근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동안 이 은행업계에서는 한 우물만 판 자신들의 은행 출신 직원들이 임원으로 승진을 하는 게 일종의 관례였는데요. 최근에는 외부 인재 모시기에 나선 겁니다. 자, 올해 외부 인사가 5대 은행 임원 12%를 외부에서 영입을 했습니다. 12%? 10명? 100명 중에 12명? 이렇게 생각하시면 얼마 안 되는데라고 할 법하지만 은행업계 자체가 이자 장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이 보수적인 은행업계에서는 아주 큰 변화로 꼽힙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변했고 또 시중은행들 역시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한 건가 이렇게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금융을 앞세운 이 핀테크들이 점점 더 젊은 임원들을 영입을 할수록 기존 전통 은행들 역시 세대 교체 바람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변화를 할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근로 환경의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노동 환경이나 시간 등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잘 정비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